그렇게 간섭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인생으로 이렇게 뛰어드시는 거 하고, 그 차이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딱 한 개밖에 없어. 네, 딱 하나. 그러니까 내가 괴로우면 간섭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서 괴로우면 내가 간섭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가 네. 들으면 좋은 일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지 뭐. 그러면 그건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은 아니지. 의견을 내는 거니까. 욕심과 원의 차이도 그거야.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다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내가 뭐 유명한 인기인이 되고 싶다, 이건 욕심 아니야.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다. 그것도 유명한 욕심은 화가가 되고 아니야. 싶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자기가 괴롭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욕심이라는 거야.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5가지 이런 경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첫째, 남을 때리거나 죽이는 거. 안 돼요.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거. 세 번째,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거. 거짓말하거나 욕설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술 먹고 취해서 행패 피우는 거. 이렇게 남을 손해 끼치거나 해치거나 괴롭히는 거를 넌 금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제외하고는 그 사람이 뭘 하든 가능하면 간섭하지 말고, 내가 뭘 하든 남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당당하게 살고 다른 사람도 당당하게 살도록 도와줘야지. 이렇게 너무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거는, 간섭받고 간섭하는 거는 이 자유롭게 살게 되어 있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방향. 그래서 인생이 어떠냐, 늘 이렇게 속박받고 사는 거. 그러니까 엄마들은 막 자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죽겠다고 하는데,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래요. 서로 사랑해도 이렇게 서로를 괴롭힐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뭐냐, 지나친 간섭은 우리 인생을 서로 속박하게 된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특징을 이해해야 돼. 내가 온갖 것에 관심이 있는 게 꼭 좋은 거고, 이것저것 관심이 없는 게 꼭 나쁘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난 관심 많은데 니는 관심 적구나. 난 음악 좋아하는데 니는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구나. 나는 음식 좋아하는데 니는 뭐 음식에 대해서 별로구나. 나는 운동 좋아하는데 니는 운동이 별로구나.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별로 딴 일에 관심 없더라도 내 후배면 내 후배로서 존중해줘야 돼요. 내 동생은 내 동생으로서 존중해줘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데, 자기는 지금 어떤 2가지 병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대단하다는 착각을 하나 하고 있고, 하나는 나이가 많은데 어린애 같은 이렇게 유아에서 못 벗어난 사고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생긴 문제인데, 일종의 이런 것도 다 크게 보면 정신질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40이면 40에 맞는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애 같은 사고방식으로 엄마 밑에서 애들 쫄망쫄망 있을 때 형제간에 우애 있어라 어쩌라 하는 그런 사고와 미련을 못 버리고 있거든요. 이미 20살이 넘고 결혼을 하면 남이에요, 남. 옛날에 그렇게 한 집에 살았던 경험이 있지. 이제 남이기 때문에 거기에 간섭을 안 해야 되는데, 지가 나서가지고 간섭을 하고 지는 잘했다 그러고, 이제 그런 게 다 화를 자초한 거다. 그리고 지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주제는 게 남의 인생에 간섭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제 풀에 지가 지쳐가지고 이제 나만 생각하면 살겠다. 처음부터는 자기만 생각하고 살지 뭐 때문에 누가 자기만 생각하고 살지 마라 그런 사람 누가 있나? 지가 좋아가지고 누구를 좋아해놓고 또 지 맘에 안 든다고 미워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지 착한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아닌 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을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나이가 많이 된 게 아직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고 남의 인생에 엄마하고 큰언니 그 딸하고 엄마하고 저끼리 뭐 돈을 뭐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그건 죽은 인생인데 왜 그 남의 인생에 자기가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지금 허툴게 산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서 보면 이래요. 애들이 박시시 해요. 그럼 막 계속 따라와요. 그럼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돈을 줍니다. 자, 돈을 주면 그 아이가 돈을 받고 갈까요? 돈을 받고도 또 따라올 거예요. 또 따라와요. 그러면 이런다. 너 아까 받았잖아. 받았으면 가야지 왜 와? 이래. 그러니까 성질내고 그래. 에이, 쟤들은 주지 말았지. 버릇 나빠진다. 이럴 때 아이가 문제냐? 그걸 불쌍히 본 것도 자기 문제고 그걸 보고 화내고 하는 것도 자기 문제예요. 그 지 성질대로 지가 보고 불쌍해가 막 주고 그거 안 준다고 걔들이 뭐 돌멩이를 던집니까? 뭘 합니까? 돈 예를 들면 100원을 주든 1000원을 주든 그거 갖고 애가 어떻게 만족을 해요?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막 그 다음에는 애들 버릇 나빠진다고 딴 사람 보고도 주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픈 자기 감정이 치우쳐가 뭐 애를 도왔다 뭘 도왔다 부모를 도왔다 이러다가 또 그게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간섭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늘 누군가를 사랑해가지고 괴로워하고 또 지 뜻대로 안 된다고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해놓고 지 뜻대로 안 되면 또 자기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누가 나 좋아한다면 딱 겁을 내요. 아, 이거 원수 되겠다. 저게 또 지금 좋아하다가 지 뜻대로 안 되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원수 될 일이 없습니다. 좋아했다 그러면 이거는 원수 될 소지가 바로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좋아하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나를 딱 좋아한다면 딱 바로 경계를 합니다. 아, 이거는 좋아하는 게 싫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원수 될 소지가 있다. 누가 나를 존경한다 그러면 이건 실망할 소지가 남았다. 이 모든 게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전부 주관적이죠. 100만 원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50만 원 주면 실망해요. 아무것도 안 줄 거라고 했는데 10만 원만 용돈을 줘도 막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50만 원 받고 욕하고 10만 원 받고 기뻐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심리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주관을 자꾸 객관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볼 때 뭐 아니 사람이 살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엄마가 없으면 자기가 해야 되고 집에 돈이 없으면 내 돈이라도 벌면 못 벌면 할 수 없고 벌면 갖다 줘야 되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지구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았는데 부모가 돈이 있으면 자식은 그 부모 돈 빼먹는 것이 원리예요. 부모가 유산이 있으면 싸우는 게 원리고 그게 뭐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돈을 누가 가질 거냐를 경쟁해야 되니까 싸우게 되고 돈이 없으면 누군가는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내가 봤을 때 특별한 일이 아닌데 특별한 일인 것처럼 지금 난리를 피워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무 문제가 없고 언니도 아무 문제가 없고 동생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같이 자기가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 동생한테 욕 얻어먹지. 가만히 있는 동생이 뭐 때문에 욕하겠어요. 뭐라고 간섭을 했든지 뭐라고 하니까 욕을 얻어먹지. 정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얘기해봐요. 정말 역시 돈을 되려 모아드리려고 계속 모아드리면 그걸 또 정말 얼토당토하게 이제 언니하고 남동생한테 허투루게 돈을 쓰신다던가 신세한테 하나씩. 근데 왜 허투루 쓴다 그래요? 자기 아들 딸한테 주는 거를 왜 허투루 쓴다 그러냐 이거야. 그거 얼마 건방진 얘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 내가 돈을 줬으면 그건 엄마 돈이고 엄마 돈은 뭘 뭐 누구한테 주든지 어디 쓰든지 그건 엄마 자유인데 왜 자기가 간섭하냐는 거야. 그러면 스님 제가 그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기준에서는 마흔이 된 남동생이 어머니 모시면서 살면서 정말 생활비도 주지를 않고 그냥 어머니가 같이 저는
남동생 나이 많은 남동생을 데리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동생한테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는 그 자기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으면 모시지, 어머니가 모시고 있는 남동생이 엄마 돈을 다 빼먹든 엄마한테 뭐 엄마가 돈을 다 주든지 그건 자기 인생이 아니야. 그건 나의 쓸데없이 그래 남의 인생에 간섭하니까 요거도 먹지. 아니요, 그 욕 같은 경우에는 전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엄마하고 남동생하고 같이 둘이서 살고 있으면서 세탁기가 고장나서 근데 빨래방을 가야 되는데 빨래방 가는 그 돈 자체가 10,000원도 안 되는 그 돈을 엄마한테 타는 모습을 보고 그 정도 돈은 너가 내라 이 말을 했을 뿐인데 왜 그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둘이 사는데 왜 간섭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도 먹지. 요거도 먹어야 싸지. 당연하지. 그거 왜 간섭을 하냐는 거야. 다 큰 40 된 아들이 10,000원도 엄마한테 타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 아들이 저 엄마한테 얼마를 타든지 10원을 타든지 10,000원을 타든지 그걸 왜 자기가 간섭할 일이야. 인생관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 죽으라 고생만 하고 욕은 욕대로도 먹고 원수는 원수대로 되고 그런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뭐. 남의 인생에 아무데나 간섭한다. 저 엄마가 저 아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든 그건 그들의 문제고 저 엄마하고 저 딸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든 그건 그들의 얘기인데 왜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 아들이 엄마한테 돈을 타든 엄마가 아들한테 돈을 주든 그 왜 자기가 간섭할 일이냐는 거예요. 그 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남이지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인데 남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누가 가족이? 자기가 결혼을 안 하니까 가족이. 자기가 결혼해봐라. 그게 어떻게 가족이에요? 20살 넘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그 말씀이 너무 저는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봐요. 사회적으로 20살 넘으면 성인으로 독립된 인격으로 대우해요. 가족이라는 거는 엄마 아빠 밑에서 보호자로 있을 때 그걸 가족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래 따지면 대한민국에 가족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부 다 가족이지. 촌수 대속 떼어봐야 다 가족이지. 5천만 명이 다 가족이지. 가족이라는 거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을 때 부부와 미성년자 사이가 가족이에요. 그럼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다 남인가요? 남이지. 옛날에 가족이었던 남이지. 옛날에 가족이었던. 그냥 남이 아니라 옛날에 한 가족으로 지냈던 남이다 이 말. 옛날에 우리 회사 멤버였다 이 말이야. 이 사람 딴 회사로 갔는데 저 사람 옛날에 우리 회사 다녔다. 우리하고 옛날에 같은 멤버였다. 이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돈 주는 건 자기 사정이고 그 돈을 엄마를 위해서 줘도 엄마 음식 사드세요 하고 주는 건 자기 입장이고 엄마는 그걸 자기가 먹는 것보다는 아들한테 주거나 손자한테 주는 게 엄마는 더 좋은 거예요. 모든 집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할머니한테 돈 드리면서 엄마 이거 먹고 해라, 뭐 불 제대로 떼라, 뭐 해라 하면 할머니 것도 딱 넣어놨다가 못 사는 아들 주거나 행패 피우는 아들 주거나 손자 주거나 그러니까 막 왜 돈을 그래 썼냐고 난리를 피우고 이런 집집마다 다 있는 일이에요. 자기 같은 일이. 모든 집에 있는 일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을 줬으면 그걸 뭐 갖다 버리든지 어디 쓰든지 그건 엄마의 자유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안 주면 되지. 간섭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과를 바라면 동생하고 원수가 되고 내가 쓸데없는 간섭을 했구나 이러면 이제 동생하고 진짜 누나 동생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쓸데없는 간섭했네 이러면 이걸로 오늘로 딱 끝나는 거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과해 이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는 동생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진짜 다 큰 자식이 엄마한테 그 10,000원 달라고 한 게 정말 화가 났던 건데 제가 잘못. 근데 그래 자기가 보기에 다 큰 자식이 엄마한테 돈 달라는 게 화났지. 근데 동생은 그보다 누나가 남의 집에 와서 간섭하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자기는 동생이 엄마한테 돈 10,000원 달라는 거 보고 화내는 건 정당하고 동생이 누나한테 남의 집에 와가지고 그냥 와서 방문해서 밥이나 먹고 가든지 얘기나 하고 가면 되지 잘했니 못했니 간섭하는 건 더 화날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한 거는 사랑이고 남이 한 거는 불륜이다. 요즘은 내로남불 얘기 나오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더 자기가 동생을 보고 화를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동생이 생각하니까 더 욕설을 하고 화를 낸 거예요. 제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 부족한 거와 관계가 없어요. 그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고 모질애가 생긴 거예요. 어리석었어. 그 착각. 그 모질애는 게 뭐가 모질했냐? 아직도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 어린애라는 건 착하다는 있지만 어린애는 어리석다 그러잖아. 착할지 몰라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 왜 남의 집에 가서 간섭을 하느냐는 거예요. 남의 집이 아니라 엄마가 정말 키우는 상황인 거거든요. 정말로 다 큰 아들을 정말. 아니 지가 좋아가 다 큰 아들 키우는데 자기가 왜 관여를 하느냐는 거예요. 엄마 지가 좋아가지고 다 큰 아들을 키우는데 60대 아들을 용돈을 주든지 뭐라고? 나가질 않아. 나가라고 해도 나가질 않아요. 나가도 해도 나가지 않아도 그건 주거 관계 모자 간의 관계지 자기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안 끊어지면 관점이 안 잡히면 자기는 뭐 형제 간의 원수 됩니다. 괜히 그 남은 남자 동생 남자 붙들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그들의 사니까 그들이 살도록 두고 자기 인생이나 잘 살아라고. 그 집착을 딱 끊으면 아까 그 흉터 집착보다 이건 더한 집착이에요. 집착 딱 끊으면 형제간에 우애 있어지고 좋고 이 집착을 못 끊으면 형제간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내가 답답한 거 아니야? 지금 아들이 답답해가 나한테 물었어요. 내가 답답해서 물었어요. 내가 답답해서 물었죠. 그게 내 문제예요. 아들은 그냥 경계예요. 그 아들에 대한 나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것을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은 애가 18살이 넘었으면 이미 독립된 인생을 가도록 놔둔다.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자기 인생. 여기에 이웃으로서 또는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5가지만 어긋나지 않으면 관여를 안 해야 됩니다. 첫째,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는 일. 두 번째,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일. 세 번째,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일. 네 번째, 거짓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일. 다섯 번째, 술을 먹고 취해서 헤매거나 마약에 중독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성인에 대한 예의로 관여를 하지 말아요.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패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그의 인생이에요. 그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자식이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려요. 그것이 자식에게는 큰 불행이죠. 예를 들어서 스님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부모의 도움을 못 얻었다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모의 은혜를 엄청나게 입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이 부모의 은혜를 엄청나게 입었냐?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온갖 인생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부모가 간섭을 안 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왔어. 부모의 간섭을 안 받았어.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초등학교를 나와서 부모의 도움을 못 받았다. 보호를 못 받았다. 이래 말할 수도 있고 다른 표현으로 빈다면 부모의 간섭을 안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끝없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식 사랑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자식 사랑인가? 내 마음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 집착 때문에 이렇게 하고 살았는가? 이게 반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의 자유를 위하고 아이의 자유를 위해서 자식에 대한 간섭을 중지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요. 이건 외면도 아니고 내 말 안 들으니까 싫어서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가 온갖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 있는 것을 봐낼 수 있는 부모의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두 번 못 봐냅니다. 결국은 또 간섭하게 되고 또 간섭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자식 때문에 괴롭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된다. 부부도 마찬가지. 사랑으로 만나가지고 늘 상대편 인생에 간섭을 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괴롭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고 남편은 아내 있어서 행복하고 아내는 남편이 있어서 자유롭고 남편은 아내가 있어서 자유롭고 이렇게 안 되고 남편 때문에 괴롭고 남편에게 속박받고 아내에게 속박받고 아내 때문에 괴롭고 자식에게 속박받고 자식 때문에 괴롭고 부모에게 속박받고 부모 때문에 괴롭고 이거는 전생에 원수가 부모 자식이 되거나 원수가 부부가 돼서 이 새끼들 이렇게 서로 괴롭힌다. 그게 아니에요. 간섭해서 그래.
간섭. 남의 인생에 자꾸 관여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움도 본인이 절절히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움을 주고, 근데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간섭을 마치 내 종부리듯이 내 맘대로 간섭을 하고, 그리고 또 널멀 해주죠. 그래서 도와주는 거는 자립심을 없애고, 간섭해서 상대의 어떤 창조성을 없애고, 그렇게 해서 부모가 자식을 망치고, 부모는 자식을 망치고, 자식은 부모에게 죽을 때까지 무거운 짐이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해체해야 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벗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말 안 듣기 때문에 쫓아내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독립을 해서 살도록, 나도 자식에게 기대를 걸지 말아야 되고, 대신에 자식에게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서로를 위해서요. 첫째, 간섭하지 말 것. 이 문제는 같이 부부가 같이 해야만 해요. 부부가 같이 하면 좋지만은 이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또 마누라한테 책임을 전가하게. 부부가 같이 하는 건 맞는데 이게 바로 내 마음이 이 책임을 마누라한테 슬쩍 전가하는 태도거든. 그래서 내가 부인 얘기를 잃지 않아. 부인이 어떻게 하든 엄마하고 아들이 싸우든 말든 너 관여 안 하는 거예요. 또 법문 듣고 가서 부인한테 그 스님 얘기 들으니까 그 자식에 너무 간섭하지 마라 그랬다. 18살 넘으면 그냥 딱정을 끊으라 그랬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부인은 그냥 엄마로서 자기들끼리 뭐 도와주고 싸우고 저기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나의 부인과 나의 자식이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거 모자끼리 싸운다. 이웃집 모자끼리 싸우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나하고 관계없는, 나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 부인이 어떻게 해라 자식이 어떻게 해라 이 생각을 딱 끊어야 내 공부가 되고 여기에 뭔가 효험이 나지. 이걸 바로 슬쩍 벌써 넘기면 안 됩니다.